안녕하세요. 그린야레 TV 그린야레 산부인과 원장 박영신입니다. 오늘은 철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 함께 보실까요? 오늘은 철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분은 영어로는 아이언, 화학 기호는 Fe가 되겠습니다. 철분이 우리 몸에서 하는 주요 역할은 산소를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것입니다. 철분은 적혈구에 들어있는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의 구성원으로 폐에서 각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골격 근육에 존재하는 마요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구성원이기도 하는데 근육대사에 필요한 산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철분은 신체 성장과 신경 발달, 세포 기능, 호르몬 합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철분은 약 3에서 4g 존재하는데 대부분 헤모글로빈에 들어있고 나머지는 근육의 마요글로빈, 그리고 페리틴 형태로 간, 비장, 골수 등에 존재합니다. 트랜스페린이라는 단백질이 철분을 붙여서 온몸에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 속에 적혈구가 있고 적혈구 안에는 많은 헤모글로빈이 있습니다. 이 헤모글로빈은 4개의 글로불린이 결합된 구조이고 각 글로불린은 1개의 햄을 갖고 있습니다. 피나 근육의 색깔이 붉게 보이는 것은 바로 이 햄의 색깔이 붉기 때문입니다. 햄 중앙에는 철 원소가 위치하게 되고 여기에 산소를 붙여서 운반하게 됩니다. 근육에 있는 마요글로빈은 1개의 글로불린에 1개의 햄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입니다. 여기서 파란 게 햄이고 빨간 게 철분, 연두색이 산소가 되겠습니다. 철분의 일일 섭취 권장량은 생리를 하는 여성의 경우 15에서 18mg, 남성이나 폐경 여성은 8mg 정도 됩니다. 임신 시에는 27mg, 수유 시에는 10mg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식주의자들은 이것의 1.8배를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철분 강화 시리얼, 굴, 백태, 다크초콜릿, 소, 간, 렌틸콩, 시금치, 두부, 강낭콩, 멸치 등입니다. 음식물에 들어있는 철분은 동물성에 들어있는 햄철분과 식물성에 들어있는 넌햄철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햄철분의 흡수율이 14에서 18% 정도, 넌햄철분의 흡수율이 5%에서 12%로 동물성 식품의 햄철분의 이용률이 더 높겠습니다. 비타민C는 넌햄철분의 흡수를 돕습니다. 피틴산이나 폴리페놀은 반대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칼슘 또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동시에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한다면 이런 흡수율이 체내의 철분의 상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비타민C는 삼가 철을 이가 철로 환원시켜서 흡수가 잘 되게 하고 넌햄철분이 킬레이션이 되는 것을 방지해서 흡수를 돕겠습니다. 그래서 철분제를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으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철분 결핍이 있는지 검사는 철분의 농도를 직접 재지 않고 보통 헤모글로빈 레벨을 측정합니다. 철분 결핍 초기에는 먼저 저장 철분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기까지도 페리틴과 트랜스페린 포화도는 감소하지만 헤모글로빈 농도는 정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장 철분이 다 고갈이 되면 헤모글로빈이 감소하고 적혈구의 부피가 작아지는 변화를 보입니다.
엽산이나 비타민 B12 부족으로 생기는 빈혈에서는 적혈구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철결핍성 빈혈과 감별할 수 있겠습니다. 철분 결핍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사는 헤모글로빈으로 10세 미만에서는 10일 미만, 10세 이상에서는 12 미만일 때 철결핍성 빈혈로 진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만으로는 철분 결핍 초기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페리틴 검사를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리틴은 저장 철분의 지표로 철결핍성 빈혈이 오기 전에 낮은 철분 상태를 잘 반영해주는 효과적이고 저렴한 검사입니다. 30 미만이면 철분 결핍이 있는 것으로 보고 10 미만이면 철결핍성 빈혈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70 정도는 돼야 넉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감염 등 몸에 염증이 있을 때 페리틴 수치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철결핍성 빈혈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만성화되면 별로 특별한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부나 점막의 산화 헤모글로빈이 감소하기 때문에 창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피곤함, 가벼운 어지러움, 두통, 기운이 없다, 쉽게 지친다, 몸이 무겁다 등입니다. 더 심해지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또 재미있는 것은 다리를 떠는 증상도 철결핍성 빈혈로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철결핍성 빈혈이 잘 올 수 있는 분들은 임산부, 영유아, 생리량이 많은 여성, 잦은 헌혈, 암 환자, 위장관 질환이나 수술,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임신 중에 불충분한 철분 섭취가 산모의 철결핍성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저체중아, 조산, 태아의 저장 철분 감소, 인지 및 행동 발달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철분 영양제 보충이 이런 산모의 철결핍성 빈혈과 태아에 미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철결핍성 빈혈 검사를 하고 철분제를 복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초기에는 빈혈이 없던 산모도 중기에 접어들면 빈혈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16주부터 복용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병원에서 한 검사 결과입니다. 페리틴이 10 미만인 경우가 129명 중 23명으로 17.8%의 환자가 심한 저장 철분 고갈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52%가 헤모글로빈 수치는 12 이상으로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빈혈 검사를 할 때는 꼭 페리틴을 같이 해야 초기에 빈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페리틴이 30 미만인 경우는 39% 정도 됐고 그중 68%가 헤모글로빈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이 옆에 표가 페리틴이 10 미만인 경우만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페리틴이 1.92, 헤모글로빈이 6.7로 가장 심한 철결핍성 빈혈을 보이고 있고 두 번째 18세 환자는 고3 여학생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고 왔는데 페리틴이 2.75, 헤모글로빈이 8.4로 역시 심한 빈혈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빈혈이 심해서는 공부의 능률이 전혀 안 오르겠죠. 또 4.16, 4.6 정도로 저장 철분은 거의 없는데 헤모글로빈이 12로 정상인 분들이 반 정도 있었습니다. 생리를 하시는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빈혈이 조금씩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거기다가 채식 위주로 하시면 빈혈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빈혈이 의심되시면 병원에 가셔서 꼭 빈혈 검사를 해보시되 페리틴 검사를 같이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46세 여자 환자로 헤모글로빈이 11.5로 이 수치만 보면
약간 빈혈이 있네 할 수도 있겠지만 페리틴이 11.9면 저장 철분이 많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모발 검사에서도 철이 거의 끝까지 올라가 있죠. 높은 게 철분이 많은 게 아니라 저장 공간에서 많이 빼다가 쓴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철분도 너무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복용할 경우 오심, 구토, 복통, 변비 등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그런 것은 아이들이 사고로 과량을 복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독성 사망 원인의 3위가 철분제라고 합니다. 다음은 철분과 약물 상호작용을 보시겠습니다. 철분제가 갑상선 저하증 치료제인 신지로이드라는 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또 위산이 넌햄철의 흡수를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산제가 철분의 흡수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영양제에 들어있는 철분은 이가철, 삼가철 두 가지 형태가 있고 최근에는 킬레이션 된 철분제도 있어서 위장관 부작용을 줄이면서 흡수율은 높인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아미노산을 철분에 붙여서 킬레이션 형태로 만들면 위장에서 결정화 되어버리지 않고 무사히 소장까지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철분 흡수에 도움이 되는 것이 락토페린입니다. 락토페린은 철 운반 단백질인 트랜스페린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철에 대한 결합력이 300배 더 강합니다. 체내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단백질인데 특히 모유에 많아서 락토페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것이 위장관에서 철분의 흡수를 돕고 페리틴 내에 철분의 저장 또한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철분제만 복용하는 것보다 락토페린을 같이 복용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수치들이 더 많이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 락토페린은 철 결합력이 강해서 세균들로부터 철을 뺏어옵니다. 철이 세균의 증식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락토페린이 항균 작용도 뛰어나겠습니다. 이 제품은 킬레이션 된 철분제입니다. 이것은 락토페린 제품이고요. 그래서 빈혈 치료를 위해서는 철분제, 락토페린, 비타민C를 같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이 되는 철분제도 있습니다. 정제보다는 액상이 변비 같은 부작용이 적어서 많이 드시는데요. 액상 철분제의 보험 기준은 일반 환자의 경우 페리틴이 30 미만이거나 트랜스페린 포화도가 20% 미만이어야 하고 임산부는 헤모글로빈이 10일 이하면 되겠습니다. 보험이 되면 한 달 약값이 6,000원 정도 되니까 영양제 사는 것도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페리틴 검사를 먼저 해서 이런 약을 처방받아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철분제, 주사제도 있습니다. 다른 영양 성분도 마찬가지지만 정맥 주사제는 위장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00% 흡수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빈혈이 심한 경우 먹는 철분제로는 올리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빈혈이 많이 심한 분들은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4번 정도 맞으시면 정상이 됩니다. 50세 여자 환자로 한 달 내내 생리를 한다고 오셔서 피검사를 했는데 헤모글로빈은 11.7로 약간 감소했지만 페리틴은 5.93으로 저장 철분은 많이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2cc씩 총 4번 맞았는데 페리틴이 86.6, 헤모글로빈은 13으로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43세 여자 환자분으로 이분은 생리를 한 달에 2번씩 한다고 오셨는데 페리틴이 1.92, 헤모글로빈 6.7로 너무 심해서 한 번에 4cc씩 3번 맞고 재검했는데 페리틴은 70.6으로 정상화됐는데 헤모글로빈은 10.1로 여전히 낮아서
그 후에도 2번 정도 더 맞았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렇게 맞고 나면 피곤하지도 않고 피부도 좋아지고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철분의 역할이 산소를 공급하는 것인데 빈혈이 있다는 것은 온몸이 저산소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빈혈을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온몸에 산소가 잘 공급되는 산소미인이 되시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철분에 대한 내용이 좀 길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오메가3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